자, 그러면 사고 발생 직후에 저희 YTN과 무려 한 30분 넘게 통화를 하셨는데요. 군사 전문가 신은균 대표가 지금 YTN에 직접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자, K2 소총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질문 드릴 게 많은데요. 지금 조금 전에 저희 설명을 또 드릴 분도 있습니다만 시청하시는 분을 위해서 자, K2 소총이라는 게 어떤 소총이었고 왜 갑자기 이렇게 많은 사람이 숨지게 되는 무기였는지를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일단 K2 소총은 반자동 소총입니다. 예. 한 발씩 뭐 따로 이렇게 뭐 노리쇠를 당겨서 총알을 따로 장전하는 것이 아니고 예. 방아쇠를 당기면 총알이 나가고 자동으로도 장전이 되죠. 예. 또 그런 기능이 있고 그게 이제 반자동이라고 하고 예. 또 자동이라고 해서 탄창이 이제 20발들이가 있고 30발들이짜리 탄창이 두 종류가 있는데 예. 탄창에 뭐 탄이 몇 개가 들어있든 그냥 방아쇠를 당기면 당기는 대로 나가는 당기는 대로 거예요. 기관총처럼 뭐 예. 드륵 하면서 다 나가는 예. 이른바 30발들이 탄창을 다 비우려면 한 2초 정도만 당기고 있어도 다 나가버립니다. 예. 그 정도로 빠른 자동 사격 기능도 있고 또 이제 예전에 군대 다녀오신 분들 M16 그렇죠. 사용하신 분들 기억이 나실 건데 3.4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예. 한 번 당기면 3발씩 나가는 그 기능. 그래서 안전, 반자동, 3.4, 자동 이렇게 해서 4가지 기능이 있는 그런 소총이고 과거에 이제 우리가 6.25 때 M1이나 칼빈 소총을 미군으로부터 받아서 사용을 하다가 월남전 때부터 M16이라는 소총을 우리가 사용하기 시작했죠. 예. 그러다가 M16이라는 것은 이제 미군 소총이기 때문에 우리가 독자적으로 설계를 해서 그 M16을 바탕으로 해서 독자적으로 설계를 했죠. 그래서 이제 1980년대 중반부터 우리 육군과 우리 군 전체가 독자적으로 그 K2 소총을 정식 제식 소총으로 채용을 해서 지금까지 한 30년 가까이 사용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K2A라고 해서 새로 개량된 버전이 나오는데 이 전방부대는 전부 지금 K2 소총을 쓰고 있고 이 K2 소총의 정확도는 한 460m 정도가 유효 사거리가 되고 그 정도로 미군의 그 M16이라는 소총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정확도와 예. 어떤 파괴력은 뛰어납니다. 예, 알겠습니다. 북한이 가지고 있는 AK 소총보다 훨씬 더 그 멀리서 쏴도 관통력이 좋은 그런 소총인데 지금 이제 5명의 사망자와 한 7명 정도의 부상자로 발생을 한 것으로 아는데 그 정도 되면 한 발당 한 명씩 사망 또는 부상을 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다른 데 튀어나간 탄도 있을 거고요. 안 맞은 탄도 있을 거고요. 예. 그래서 거의 탄창 하나가 제가 아까 30발, 20발짜리가 있다고 예.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30발짜리 탄창에 30발 다 채우진 주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 30발 다 채우면 그 탄창도 스프링을 통해서 탄을 나와야 하나씩 되는데. 밀어내는데 예. 너무 꽉 채우면 스프링이 그렇죠. 해서 이 다는 안 탄알이 채우죠. 잼이 날 가능성이 있어요. 예. 그래서 주로 한 25발 정도만 채우는데 그 25발들이 탄창 하나를 다 비울 정도로 사격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그럼 이제 몇 발을 가지고 있느냐. 통상적으로 야간 경계 근무를 나갈 때 그런 탄창을 3개에서 4개 정도 지급을 받습니다. 예. 그래서 다 채울 경우에는 한 120발. 만약에 3개만 지급받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5발만 채우면 한 75발 정도를 가지고 있으면 결국 현실적으로 봤을 때 최대한 75발에서 적으면 한 50발 정도의 탄약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저 K2 소총의 그 교대 시간이거든요. 사고가 네. 발생한 시점에 대한 분석입니다. 8시 15분. 지금 이제 해가 보통 8시 정도에 진다고 했을 때, 뭐 산악 지역은 더 빨리 지겠습니다만, 네. 근무 교대를 했었을 시간이었고요. 저희가 22사단에 근무한 분과 전화 통화를 조금 전에 했는데, 보통 부사관 또는 뭐 소위나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총을 반납을 받고 총알까지 다 세서 실탄을 다 이렇게 하게 돼 있는데 그 시간대가 바로 8시 전후랍니다. 일상적으로 전방부대에서 8시 전후의 그 어떤 행동 이런 거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 걸까요? 이른바 이제 이 휴전선 지역은 야간 경계 근무를 철저히 해야 되죠. 예. 그래서 뭐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만은 주간에는 좀 적은 인원이, 야간에는 좀 더 많은 인원이 나가죠. 예. 그러면은 하나의 소초, 즉 하나의 소대가 지켜야 하는 경계해야 하는 면적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 면적에 주간에는 한 반 정도가 나가서 경계를 서고, 예. 그리고 이제 야간에는 2배 정도의 인력이 나가서 야간에 잘 안 보이니까 그렇죠. 이제 지킵니다.
그런데 이 8시가 주간조와 야간조가 교대하는 시간. 그래서 야간조는 이미 나갔죠. 왜냐하면은 자기 소초는 자기의 비워두면 안 되니까. 막 사지 않습니까? 예. 자기가 생활하는 생활실인데 근무지는 거기서 뭐 걸어서 한 30분 이상을 갈 수도 있습니다. 되니까. 그래서 이미 야간조는 나가서 지금 배치가 된 상황. 예, 초소에 있는 거고요. 그렇죠. 예. 주간조는 초소에서 이미 한 1시간 이상 전에 철수를 시작해서 야간조와 교대를 해서 들어와서 소초, 즉 생활실 앞에서 현관에서 이 총알을 반납하고 들어가는 뭐 그 정도의 시간쯤 되는 시간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병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제가 그러면 이 병장이 아까도 뭐 정산병하고 제가 그런 이야기를 그렇죠. 좀 나눴습니다만은 병장이 왜 이른바 고참에 대한 스트레스는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병장이기 때문에. 예. 그런데 지금 사망자 중에서 예. 부사관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가 있는데, 뭐 아까 뭐 관심사병이었다 또는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예. 있지만 평소에 관심사병이었기 때문에 관심사병이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아. 뭔가 좀 특이한 증세, 이를테면 뭐 어떤 그 우울증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신경이 날카롭다든지 예. 뭐 이런 증세가 있을 경우, 예. 그래서 그것이 폭발을 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 병장인데 탄약을 반납하는 과정 또는 철수하는 과정에서 간부에게 심한 모멸감을 받았을 수 있는 아하. 경우.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2등병이다 1등병쯤 되는 후임인데 부사관이나 고참에게 나한테 뭐라고 하는 것과 혼나면 덜 부끄럽죠. 그렇죠. 근데 병장인데 내 후임들이 보는 앞에서 만약에 인간적인 모멸감을 당했을 네. 때는 그것은 굉장히 큰 심리적 타격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이 평소에 관심사병이었던지 뭔가 심리적으로 별로 안 좋은 상황이었는데 그런 것이 더해졌다면 이런 우발적인 사격이 있었을 수가 있죠. 예. 그런데 이건 이제 우발적인 상황 그리고 고의적인 상황 같으면은 근무를 철수해서 오는 과정에서 내가 이 총알을 반납하지 않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누군가를 꼭 쏘고 말겠다 그렇지. 하는 그런 의도적인 계획을 근무를 하겠죠. 철수하는 시간 한 30분 넘게 걸립니다. 예. 통상적인 건 아니지만 대충 30분 이상은 걸립니다. 예. 걸어오면서 30분 동안 걸으면서 내가 가서 탄약을 반납하지 않고 그렇죠. 난 어떻게 탄약을 숨겨서 들어가서 쏘고 예. 뭐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거를 계속 궁리를 하면서 온 고의적인 범행의 가능성도 가능성도 있고. 있고 이런 예. 두 가지 측면을 봐야죠. 예. 근데 이제 그 가능성을 놓고 봤을 때 실내에서도 쏘고 실외에서 쫓아나와서 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한 장소에서 뭐 표현이 좀 뭐 총을 막 이렇게 다 쏴버리면 거기서 이제 본인도 내가 한 짓이 이게 뭐야 하고서는 뭐 자살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그 자리에서 잡히고 끝날 텐데 쐈어요. 그리고 소초를 벗어나서 또 쐈어요. 네. 그리고 실탄까지 갖고 달아났거든요. 이러면은 이거는 의도적인 가능성이 더 크지 않을까 이런 뭐 유추를 좀 해볼 수 있는 거 아니겠는지요? 이 K2 소총이 자기가 방아쇠를 당겨서 자살을 그게 할 만큼 거리가 안 되죠. 잘 안 돼요. 웬만큼 예. 키가 크다든지 예. 제가 뭐 이 사람의 키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예. 이 방아쇠를 걸고 직접 당길 수 있을 만큼 그 길이가 짧은 총이 짧은 총이 아닙니다. 아니죠. 예. 예. 그래서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은 조금 그 약하고요. 예. 또 방아쇠를 자기 스스로 당길 수 있을 만큼 어떤 시간적으로 편안한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이른바 엄청난 초대형 사건을 지금 저지른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이를테면 오늘 밤이라든지 새벽이라든지 내일 아침쯤 돼서 내가 지금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지? 그렇죠. 이런 상황이 들어서 당긴다는 것은 몰라도 방금 자기가 엄청난 사건을 저지르고는 당긴다. 이것은 며칠 전부터 고민해서 저지른 범행 같으면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러나 우발적이라면 아마 자기 스스로 쏜 다음에 바로 당길 자기 스스로 자살을 하기 위한 기도를 하기는 힘들 것 같고 예. 이제 해병대 2011년도에 해병대에서 발생한 총기 사건과 지금 상황이 조금 유사합니다. 그 해병대 총기 사건은 이제 예. 조력자가 있었어요. 2인 1조가 되어서 한 명이 내가 저 사람 꼭 죽이겠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친구 그 후임 하나가 그러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해가지고 그랬었죠. 예. 그렇게 해서 사격을 하는 거. 난사가 아니고 그때는 조준 사격을 했습니다. 사격이었죠. 그래서 네. 조준 사격하고 나와서 다른 부사관들하고 또 말리는 사람하고 또 쏘고 뭐 이런 식으로 그 초소 또 막루에 있는 사람을 쏘고 뭐 이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예. 이번 같은 경우도 생활실에 들어가서 그 내무반에 들어가서 자기가 뭔가 꼭 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우발적이든지 계획적이든지 어쨌든 꼭 쏴야 되겠다는 상대를 쏘면서 말리는 사람이 있으니까 뭐 그때부터 이제 우발이 진행될 수 있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목표로 했던 그 상대가 예. 내 총에 맞지 않고 도망을 나갔다면
쫓아나가서 밖에서 쏘고 밖에서 쏘는데 그것을 말린다든지 아니면은 못 쏘게 다시 사격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런 사람에게 다시 또 총을구를 돌리는 그런 상황일 수가 있죠. 문제는 그래서 5명이 죽고 7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자, 임모 병장의 심리 상태까지 말씀을 하셨다면 이제는 어디로 달아날지 이제 왜냐하면 지금 쭉 빨리 찾아내서 제2, 제3의 범행을 막아야 되니까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도망 나왔어요. 지금 어느 산 중턱에 뭐 숨어 있겠죠. 매복을 한다든가. 지금 겨울도 아니니까 뭐 산에서는 하루나 이틀 정도는 충분히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배도 고파올 거고, 자, 이제 본인이 저지른 죄는 생각이 날 거고, 가족도 떠오르고, 자, 이랬을 때 내가 어디로 도망가는 게 나은 건지, 뭐, 물길을 따라서 민가로 가는 게 나은 건지, 아니면은 뭐, 또 다른 제3의, 내가 여기, 어차피 대한민국 땅에서는 이렇게 살기도 힘들 것, 뭐 그런 여러 가지 선택을 하지 않겠습니까? 네. 1984년 6월 26일 날, 이 22사단에서 똑같진 않고, 사실은 이거보다 더 컸죠. 예. 더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조준희 일병이라는 군인이었는데, 15명을 총으로 사살을 하고, 그리고 11명을 부상을 시키고, 북으로 월북을 해버렸습니다. 예. 1984년도에요. 예. 지금 이제 한 30년 지났죠. 이게 이제, 저는 심리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예.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예. 해서, 만약에 계획적인 범행이라면, 북으로 갈 확률이 좀 더 크다고 봐야 됩니다. 아하. 계획적이라면 자기가 총으로서 몇 명을 사람을 사살을 하고 예. 이 대한민국 땅에서 건전한 사회생활을 평생을 영위할 수 있다 없다는 분명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그걸 하고는 나도 북으로 간다. 라는 계획을 세울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우발적인 범행이라면 지금은 거의 패닉 상태죠. 예. 그러면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정찬병 이야기하신 것처럼 엄마도 생각나고 예. 모든 것이 생각나죠. 예. 그래서 지금 어딘가에서 자포자기할 수도 있지만 예. 여기서 다시 이제 조금 더 이성적인 판단이 또 있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내가 엄마와 또 아버지를 만나서 사회생활 할 수 있을까? 아니다. 차라리 내가 북으로 가자. 이를테면 북으로 가서 무슨 어떤 영웅 행세 칭호를 받고 뭐 그렇게 한번 위장을 해서 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면 북으로 갈 확률이 있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22사단이 예. 북으로 월북하고 예. 또 북에서 월남하고 제일 가까운 이런 게 경우가 아닙니까? 굉장히 많아요. 예. 왜냐하면 완전히 산골이 아닙니다. 이게. 아. 이를테면 강원도 양구, 인제 이런 곳은 이 태백산맥 완전히 산악의 중턱 부분 좀 되는 부분인데 그렇죠. 이 고성 부분은 해안을 끼고 있습니다. 그렇죠. 내려와서죠. 이제. 네, 해안을 끼고 있습니다. 내려와서. 예. 예. 그래서 이 해안을 끼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이동을 하기 편하죠. 아. 사실은 야간에 물론 전투화를 신었지만 전투화가 뭐 등산화처럼 그런 기능을 하잖아요. 예. 그렇지만은 야간에 빛의 도움 없이 자기가 험준한 산악에서 길을 찾는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22사단 이 GOP 경계병은 특수부대 훈련병들이 아니거든요. 아, 그렇죠. 특수부대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고 예. 이를테면은 분대라는 조직을 떠나서 혼자서 뭔가 어떤 장기적인 생존을 할 수 있는 훈련을 해봤죠. 안 하죠. 예. 그냥 지키는 부대 거. 자체가 경계하는 그런 부대이기 때문에 북쪽에서 넘어오는 것을 열심히 보고 또 남쪽에서 넘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열심히 보고 또 혹시 북한이 전면적인 남침이 있으면 내가 그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된다 그것만 배우는 거지 내가 북쪽으로 침투해서 뭐 게릴라전을 펼치고 예. 이런 것을 배우는 매복을 부대가 어떻게 아니에요. 하고. 네. 예. 그래서 지금 혼자서 지금 생존을 한다든지 할 수 있는 산악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전투 역량은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22사단은 해안을 끼고 있는 그런 산입니다. 강원도 고성에 가면 통일전망대가 있죠. 그렇죠. 거기서 보면 북한의 해금강이 보입니다. 예. 그 해금강이 보이는데 그 정도로 또 지금은 4차선 도로까지 지금 나 있는 그렇죠. 상황이고 예. 그래서 거기에서 2012년도에 노크 기순 사건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22사단이죠. 예, 그게 바로 이 22사단이었는데 또 2009년도에도 월북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1996년도에 강릉 무장공비 잠수함으로 무장공비 침투 사건, 뭐 대부분 사살을 했지만 한 명이 결국은 북으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예. 아마도 이 지역으로 또는 여튼 강원도 어디로 넘어갔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병장도 아마도 자기가 병장쯤 되면 그 지역의 지형 정도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자기 소초에서부터 다른 지형은 잘 몰라요. 예. 자기 소초에서부터 휴전선까지의 지형은 굉장히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미 몇 개월 됐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어디를 통해서 차라리 넘어가야 되겠다.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예. 지금 우리 남북 그 군사 직통 전화가 뭐 지금 원활히 작동이 안 되는 상황인데 뭐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북에게는 사실은 알려주는 것이 예.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하나 더 짚어봐야 될 문제가요. 이게 군대 보낸 부모님들 진짜 불안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뭐 관심 사병했든 안 했든 이 정도 일을 저지를 정도면은 정상적인 정신 상태는 안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그런 사람이 이런 일을 저지르기 전에 좀 뭐 서로 부사관과의 관계를 잘 하든가. 왜 우리 말년병장들은 나이 어린 소대장과의 관계 또는 부사관과의 관계가 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걸 잘 관리를 평소에 했더라면, 게다가 총을 항상 만지는 전방부대라면, 실탄 관리를 잘 했더라면 좀 아쉬운 대목이 많아요. 어떻습니까? 이를테면 이제 여기는 완전 고립되어서 소대 하나만 고립되어서 생활하는 그런 부대입니다. 소초라는 것이. 예. 그런데 소대장이 좀 잘하면 되지. 평소에 잘하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소대장 해봐야 나이 25입니다. 그렇죠. 대학교 졸업하면 예. 23살이지 않습니까? 예. 23살에 4학년이고 재수를 안 했을 경우에 그러면은 소위면은 24살, 중이라도 25이에요. 예. 정말 어린. 그렇죠. 부모 입장에서는 아직도 애 같은. 아직 애죠. 예. 그냥 우리가 내가 사병으로서 군대 다닐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장교 중이 좀 되면 막 어른으로 생각됐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죠. 예. 그 중이가 25 이하의 아주 새파란 젊은이에요. 예. 이 새파란 젊은이가 사실 자기도 철없는데 이 40명이나 되는 또 다른 또 젊은이들. 어쩌면 여기에는 자기보다 나이 많은 친구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나이 해봐야 한두 살 차이 정도밖에 안 나는 이 사람들의 정신 상태 모든 것을 다 관리한다. 예. 사실 힘든 일이죠. 그러면은 외부에서 누군가가 해줘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심리 상담관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심리 상담관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사단당 한 명이 있습니다. 예. 사단당 한 명, 사단. 22사단 한 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단이 대략 몇 명이니까? 만 명이죠, 만 명. 예. 그 중에 만 명에 하나. 한 명이 만 명을 관리를 하는데 이제 예. 군부대 가보면 이렇게 나죠. 화장실 같은데 소변기 앞에다 이렇게 놨습니다. 혹시 고민이 있으면 심리 상담관에게 전화하세요 해서 상담관 전화번호를 적어놨습니다. 예. 그러면 그 상담관에게 전화를 하려면은 어디 가서 해야 됩니까? 이 고립된 쪽에서 행정반에 가서 해야 되겠죠. 행정반에 소대장도 있고 간부도 있고 또 다른 동료 행정대원도 있고 한데 거기서 예. 심리상담관에게 전화해서 저 심리상담 좀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거 하기 힘든 일이죠. 알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들어온 화면 간단하게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민통선 지역인데요. 저희 YTN 취재진이 사고가 난 그 민통선 지역을 찾아갔습니다. 화면 잠깐만 볼 수 있을까요? 시간은 없습니다만. 네, 지금 여기가 저희들 취재를 한 22사단을 찾아갔는데요. 민통선 앞입니다. 여기까지만 지금 취재가 가능해서 현재 이 시각 현재 조금 전에 사고가 발생한 22사단 입구 민간인 통제구역 민통선 앞의 모습입니다. 군과 경찰이 현재 이 지역의 검문 검색을 강화하고 강원도 전역에 비상 상황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참고로 임모병장은 수류탄 하나, K1 소총 한정, 그리고 실탄 75발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